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6월 27일 일요일인데요. 오늘 대한전선이 6월 25일 날 지난 그 대우건설 인수전에 최종 불참을 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월요일 날 우리가 대한전선의 주가에 대해서 관찰해야 될, 어, 주의해야 될 몇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도 매수를 유도하기 위함은 절대 아니고요. 운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분석이니 매매에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시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5일 날 그 호반건설이 대우조선 인수에 최종적으로 불참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당초 네 곳이 참여를 한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 투자청까지 참여를 해서 그 인수전이 상당히 호황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결국은 아부다비 투자청도 참여를 안 하고 그 다음에 호반건설도 참여를 안 함으로써 약간 대우건설에 대한 인수전이 좀 흥행에 실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예, 이게 대우건설 관련 기사고요. 중흥건설과 DS 네트워크스 2파전으로 전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호반건설이 2018년도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매각이 성사되는 듯 했으나 이 인수 과정에서 3천억 원의 해외 부실 채권이 돌출하면서 9일 만에 호반이 인수를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됐었죠. 그래서 현재 이번에도 호반이 참여하는 것을 상당히 좀 꺼려했다 이런 보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호반이 최종적으로 대우건설 인수에 불참하는 것이 과연 주가에는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대우건설 인수전에 호반이 불참한 거는 대한전선이나 호반건설한테는 사실상은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또 2조 원가량의 무리한 대한전선을 호반 산업 측면에서는 대한전선을 인수해서 지금 막 출발하는 그런 단계인데 여기에 또 2조 원짜리 대우건설까지 또 떠안게 될 경우에 인수하게 될 경우에 무리한 자금 부담 이런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회사에서 그런 걸 고려해서 불참을 했을 텐데요. 그런 면에서는 한편 다행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호반 산업이 비상장 회사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상장 기업이 대한전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한전선을 통한 그 일부라도 그럴 가능성은 많이 없겠지만 증자라든가 이런 걸 또 추진해서 자금을 마련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그런다면 대한전선에는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었겠죠. 그렇기는 하지만은 시장의 반응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요게 과연 자금 시장 측면에서는 호반이나 대한전선한테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제일 염려하는 것은 이게 혹시라도 지난번 이스타 항공 인수 불발에 따른 쌍방울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 점을 상당히 좀 염려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쌍방울 자체도 시장에서 우리가 인수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으면서도 인수 전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가 인수에 실패했다. 최종적으로 이제 성종한테 넘어가는 그런 결과가 우여곡절 속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쌍방울의 주가가 고점에 높이 올라가고 높이 올랐다가
많이 하락하는 그런 그 이후에 약세를 보인 그런 전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대한전선의 경우에는 이 인수하고 그 대우건설 인수로 인해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던 측면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주가가 3,000원대에서 과거 주가 초기에 급등할 때 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여기 이제 3,000원까지 조정을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장대 양봉으로 이 올라갔던 요 시장에서 이 꺾인 게 은행권의 매물 때문에 꺾였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려하는 거는 여기에서 단기 반등을 하고 이게 이날 종가의 그 대우건설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뭐 개인들이 그런 정보를 미리 접하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때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것이 혹시라도 대우건설의 인수를 염두에 두고 어, 그 매수로다가 전환을 하지 않았었는가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인수에 불참한다는 이 사실이 그 여기에서 매수했던 거를 일단 실망 매물로 매도를 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서 지난번 3,300원까지 반등을 해놓고 어, 예, 이게 이제 주간 주가 추이인데요. 지난번 6월 22일 날 장대 양봉으로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끌어올렸다가 원래는 이제 여기에서 인수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대우건설 인수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를 더 올릴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은행권의 매물이 우선 또 이슈화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죠. 그러면서도 인수전이 6월 25일이었기 때문에 요때의 기대감으로 보고 그대로 매도를 늦추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 그렇게 하고 25일 날 최종적으로 대우건설의 인수전에 불참한 것이 장 종료 후에 뉴스화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이라든가 이 기관이 인수에 대해서 그 대우건설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은 거를 과연 단기적으로 지난번 그 쌍방울의 사례처럼 혹시라도 실망매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거를 우리가 좀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금융권의 그 매물도 첫날 1,000만 주 나오고 이튿날 2,300만 주 나오면서 금요일 날은 다소 이제 3,000원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행권의 매물도 100만 주 정도에 머물렀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또 서둘러서 매물을 내놓을 경우에 지금까지 근근하게 3,000원을 지키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됐었는데 대우건설 인수라든가 이런 것 불참으로 인해서 지지하던 과연 그 이 3,000원의 벽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이거를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3,000원을 쉽게 회복하지 못한다든가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일부 그 물량을 좀 줄여놓는다든가 이런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기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3,000원을 일시적으로 하회했다가 다시 상승 흐름으로 가면 이번에야말로 이 대한전선에 대해서 3,000원 지지가 확인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월요일 날 그 아침에는 너무 이 대한전선의 시초가를 잘 유심히 관찰을 하시면서 좀 다소 약하게 시작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보여져요. 왜냐면은 지난 금요일 날 시간에서 거래도 조금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다소 약한 분위기로 마감이 됐고요.
시간 외에서는 그래도 종가 무렵에는 보합까지는 회복을 했네요. 3,135원. 이걸로 마감이 됐는데, 여하튼 그 장중에 그 장 시작하면서 다소 약세 분위기로 출발할 가능성도 있는데 3,000원을 얼만큼 하회하는지 또 그 하회했던 시세가 곧바로 다시 복원이 되는지 요거를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설령 3,000원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박스권에서 3,300원대의 금융권에 또 매물이 집중돼 있다고 하는 점을 보시면서 기존의 박스권 흐름으로 대응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3,000원을 하회하면서 그 3,000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큰 매물들이 지속적으로 출해야 되면 다소 그 물량을 좀 불가피하게 줄이면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에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입찰에 최종적으로 불참한 그런 것들이 월요일날 주식시장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